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그레인 프리 사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먹이고 계신 건가요? 그레인 프리 사료는요, 절대 무탄수화물이나 혹은 저탄수화물 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레인 프리 사료가요, 정말 내 고양이에게 필요한 사료인가요? 자, 오늘은요, 그레인 프리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사료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료를 거쳐 내추럴 사료, 올가닉 사료, 유기농 사료, 그리고 요즘에는 그레인 프리 사료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레인 프리 사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먹이고 계신 건가요? 자, 오늘은요, 요즘 프리미엄 사료의 대명사격인 그레인 프리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 프리 사료란요, 우리 고양이들의 곡물 알레르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밀, 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무곡물 사료를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들이고요, 참 좋은 사료처럼 느껴지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레인 프리란 말은요, 무곡물 사료를 말하는 거지 무탄수화물 사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즉 탄수화물 프리 사료는 아니라는 거죠. 즉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고양이는 완전 육식동물이니까 탄수화물이 되도록 적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은요, 곡물이 안 들어간 그레인 프리 사료를 먹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그레인 프리 사료는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사료가 아닙니다. 그레인, 즉 옥수수, 밀, 쌀 같은 곡물류 대신요, 다른 원료의 탄수화물 재료인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병아리콩, 토란 같은 이런 것들이 대신 사용된 사료를 말합니다. 즉 그레인 프리란 탄수화물 프리가 아니고요, 곡물 유래 단백질인 글루텐 프리 사료에 가깝습니다. 사람에서는요, 간혹 곡물 유래 단백질인 글루텐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레인 프리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미가 있지만은요, 사실 고양이에서는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비율이 극히 드뭅니다. 그저 사람에서 그레인 프리가 마케팅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에서 고급 사료의 이미지에 또 잘 어울리고요, 또 왠지 저탄수화물 사료 같은 이미지 때문에 그레인 프리 사료가 나오게 됐고요. 또 이것에 우리 집사들은요, 내 고양이를 위해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찾는 이런 니즈와 맞물려서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양이에게 음식물 알러지를 유발하는 이런 음식물의 비율을 보면은요, 소고기가 18%, 생선류가 18%, 옥수수가 약 7%, 닭고기 5%, 밀이나 유제품류가 각각 4% 정도입니다. 음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요, 대부분은 육류에 의한 알러지이지 실제로 곡물에 의한 알러지 비율은 7%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고양이 중에서도요, 또 전체 알러지 환자들의 비율 중에 음식물에 의한 알러지 유발되는 비율은 20% 이내이고요. 그 중에서도 곡물류에 의한 알러지 비율은 겨우 7% 정도입니다. 니까 정말 그레인 프리가 필요한 고양이는요, 사실 몇천 마리당 한 마리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됩니다. 그레인 프리 사료는요, 절대 무탄수화물이나 혹은 저탄수화물 사료가 아닙니다. 곡물류 대신 뿌리 식물을 사용한 다른 탄수화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오히려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콩이나 감자, 고구마, 레티콜 같은 이런 뿌리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비곡물류 탄수화물들이요, 옥수수나 쌀, 밀 같은 곡물류보다 더 소화가 잘 된다거나 혹은 더 고급 탄수화물이라던가 혹은 고양이의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조 방법이나 비율, 레시피에 따라서 그저 소화 흡수가 덜 되느냐, 더 잘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료를 구성하는 한 성분으로서 에너지원과 여러 미량 원소들 그리고 비타민을 제공해주는 음식물의 한 종류들일 뿐입니다. 곡물류든 아니든 사료의 질이나 기능성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사료 선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고양이가 옥수수나 밀 같은 이런 곡물류에 알러지만 없다면은요, 그레인 프리냐 아니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고양이가 잘 먹으며 탄수화물의 총량이 적고 양질의 육류가 많이 들어간 이런 게 사료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한편 2019년 6월에요, 미국 FDA에서 확장성 심근병과 관련된 사료회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사료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발표의 요지는요, 확장성 심근증을 보인 반려동물의 91%가 그레인 프리 사료를 먹고 있었으며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UC 데이비스 수의과대학 연구진들은요, 그레인 프리 사료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타우린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진 않았겠지만은요, 메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그레인 프리의 주 원료가 강아지나 고양이 체내에 타우린 대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그레인 프리와 확장성 심근증의 발현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것은요, 고양이는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아마도 고양이는 외부 사료에 이미 충분한 타우린을 섞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 신근증이 잘 안 걸리는 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수의사로서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서요, FDA는 우리에게 어떤 결론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레인프리가 강아지에게 확장성 신근증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단지 확장성 신근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들의 많은 아이들이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었다는 통계적인 발표일 따름입니다. 원인도 이유도 결론도 없었지만은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라는 미국식 소비자 보호 시스템적인 발표가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대체로 그레인프리 사료는요, 고급 프리미엄 사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그레인프리 사료들은요, 대체로 비싼 편이며 거기에 맞춰 또 어느 정도 퀄리티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레인프리 사료가요, 정말 내 고양이에게 필요한 사료인가요? 그레인프리 사료가 정말 내 고양이에게 건강을 줄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 고급 사료라고, 무조건 비싼 사료라고, 다 좋은 사료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뭐 싸고 좋은 사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요, 그레인프리든 아니든 내 고양이가 잘 먹고요, 또 잘 소화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오래도록 안 일으키는 이런 사료가 저는 좋은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요즘 한참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료인 그레인프리 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